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언제 장관직을 사퇴할까요? 자, 오늘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낙연 대표 민주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밀려서 2등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37.4%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하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말들 가운데 이낙연 대표의 오늘 국회 발언이 중요합니다. 공수처법을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 9일까지는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개정안을 바꿔서 이제 야당 도움 없이 공수처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조합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추미애의 운명이 나옵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추미애를 왜 그냥 저렇게 보고 놔두나 이런 발언들이 민주당 내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반대로 지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다시 검찰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뭘까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뒤에 있는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운영 집권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작전을 짜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명예제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예제대는 무슨 명예제대입니까? 그냥 잘리는 거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는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잘려나갑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다고 민주당 대표까지도 인정하는 판국입니다. 이러니 뭔가 논공행상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추미애의 운명은 언제까지일까요? 9일이라는 이 추측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두 가지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오늘 오전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를 내일 여는 것을 연기해달라. 이거는 법적인 절차에 맞지 않다. 징계위원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고 내가 내용도 모른다. 또 5일 동안은 기회를 줘야 하는데 공고기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웃기지 마라. 4일날 그대로 간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절차의 정당성,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원장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도 냅니다. 자, 이러고 난 뒤 2시간이 지나서 법무부가 갑자기 얼굴을 바꿉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요구한 8일이 아니라 이틀 더 연기한 10일날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이 많은 일들을 분석해보면 잡히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내일이 징계위원회입니다. 내일 만약에 징계를 했다가 해임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윤석열 총장은 가처분 소송을 낼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움직일 겁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추미애 장관 저 나쁜 사람, 저 사람한테 또 우리 윤석열이 희생당했다.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추미애를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자, 법무부가 윤 총장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온 뒤 2시간 만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자를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윤 총장이 요구했던 8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9일은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하는 공수처 개정안의 최종 목표일입니다. 9일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그 다음에는 추미애가 검찰개혁을 완성했다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면서 추미애를 해임시킵니다. 추미애가 먼저 잘리고 그 다음에 10일날 다음날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윤석열을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추미애를 먼저 잘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이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을 자르는 것보다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좀 덜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추미애 장관이 9일날 잘린다, 사퇴한다는 설입니다. 추미애가 먼저 나는 공수처법이 통과됐으니까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했다,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면 그 다음날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을 자연스럽게 해임시킨다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과연 정말 문재인 대통령 훌륭하신 분이야, 정말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No,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벌어진 이상한 일들이 저녁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추미애를 9일날 먼저 날리고 윤석열을 다음날 날리는 문재인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 상당히 기자들 질문에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됐는데 당대표가 된 뒤 민주당이 지지율 넘버2 정당으로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상임위 간사단 미래입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것이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 년간의 수건이고 촛불 시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단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당의 공수처법 단독 처리 가능성을 의미한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처음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묘하게 말합니다. 우선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 그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추 장관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절차를 공정하게 밟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자,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들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침묵했습니다. 쪽팔리는 모양입니다.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당 지지율이 28.9%로 내려앉아 2등이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바로 추미애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낙연 대표의 바로 이 말, 공수처법을 9일까지 처리한다. 그렇다면 9일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수했다 그러면서 사퇴시키면 됩니다. 본인이 먼저 추미애가 나 사퇴할게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잘라버리면 됩니다. 장관은 파리 목숨입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고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추미애부터 자르고 윤석열을 자르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10일날 이 검사 징계위원회는 상당히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숨어 있다가 자기의 지지율이 폭락해서 취임 이후 최악의 지지율이 나오자 입장문을 냈겠습니까? 입장문 내기 싫었을 겁니다. 문재인의 입에서 무슨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가소로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만큼 추미애 장관이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민들 눈에는 적어도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절차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 측은 이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왔습니다. 다 합리적인 말들입니다. 자, 윤 총장 측은 형사소송법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 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웃기지 마라 그냥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의 입장문이 나오자 2시간 뒤 바로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8일로 연기해달라고 했습니다. 10일의 방점이 찍힌 이후 9일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추미애를 퇴임시키고 사퇴시키고 그 다음날 윤석열 총장을 징계한다는 이런 작전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자, 윤 총장 지금 이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위원회의 결정 역시 해임이나 면직이면 윤 총장은 법원에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점점 더 문재인이 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 일 처리를 똑바로 못한 추미애 먼저 날리고 윤석열 징계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이 수많은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추미애는 무조건 민주당과 청와대 눈밖에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미애는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많은 약점을 잡고 있거나 또는 빚을 받을 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나가겠다고 버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치기 위해서는 추미애가 희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희생도 아니죠. 장관도 아닌 것이 장관 능력도 안 되는 분이 이런 일을 했다면 애당초 그 자리는 추미애 장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국 때문에 갑자기 내정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했다가 정말 욕만 시커 얻어먹고 9일날 운명을 마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나왔던 수많은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이 시나리오는 상당히 설득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9일 사태,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